정치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경제 라이브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적절한 재정 투입이 국민 경제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현장에서 증명됐습니다. 정부는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로서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1차 지급 이후 소비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가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그래도 이제 그 지원금이 나와서 조금 더 활기가 돌 것 같아요. 네. 외식을 조금 더 한 번 할 거 두 번 하게 되고 1차 때도 훨씬 진짜 매출이 많이 늘었거든요. 1차 때보다 더 많은 매출을 기대하고 있어요. 1.5배? 한 2배 가까이 좀 늘었던 것 같아요. 자, 경기 회복의 마중물이라던 소비 쿠폰. 정부도 많이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이게 반짝 효과로 그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이 가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지난 8월 경기 지표에서 소비 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했기 때문인데 그 하락폭, 지금 그래프 보십시오. 18개월 만에 최대치로 떨어진 겁니다. 자, 일단 추석이 10월로 좀 늦게 달력에 있고 9월로 이 소비가 넘어간 영향인지 글쎄요. 그리고 또 2차 소비 쿠폰 효과도 일회성에 그친다면 지금 정부가 기대했던 만큼의 효과는 얻지 못하는 게 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네. 저도 사실 수치를 보고 좀 깜짝 그래요. 놀라긴 했어요. 소비 쿠폰의 효과라는 게 분명히 제한적일 거라는 건 예상은 했지만 네. 이 정도로 반짝 아하. 효과에 그칠 거라고는 사실 좀 예상을 못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말씀하신 대로 하락폭도 꽤 컸죠. 2.4%. 이게 전월비 이제 그 증감률을 이제 측정을 한 겁니다. 네. 2.4% 이게 18개월 만에 하락폭 최대치이기도 하고 네. 한 달 만에 다시 또 이게 감소세로 전환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내부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이제 경기와 상관없이 늘 꾸준히 그냥 소비를 하는 비내구재, 네. 뭐 예를 들면 응식용품 같이 생활 필수품 같은 것들 이것도 하락을 했고요. 가전제품이나 자동차 같이 이제 내구재도 같이 동반 감소를 하는 모양새였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주간 단위로 이제 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의 매출 빈도를 보면 이게 소비 쿠폰 발급 시작이 7월 21일부터였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초창기부터 많은 분들이 집중적으로 신청을 해서 발급 받았고 사실상 한 2주 안에 집행된 거 절반 이상이 네. 사용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2주 동안의 매출 효과는 확연하게 나타났는데 네. 그 뒤에 또 2주간의 매출 효과를 측정을 해보니까 확연히 또 떨어지는 네. 이런 이제 신용카드의 매출 추이를 분석해 보니까 이런 패턴들이 나타난 거죠. 네. 결국 이게 소비 쿠폰의 어떤 그 효과의 한계가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네. 거고요.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제 소비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가맹점으로 따지면 이제 연매출 30억 원 이하, 뭐 그리고 뭐 음식료품, 외식, 미용, 그다음에 학원, 뭐 병원 이런 데 이제 주로 쓸 수 있는 매출들은 늘어났는데 네. 사용하지 못하는 곳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그렇죠. 대형마트. 대형마트의 매출은 소비 쿠폰이 한참 사용되던 시기에 또 줄어들었고요. 자, 이런 것들을 보면 같은 업종 내에서도 온도차가 나타났거든요. 네네. 그러면 소비 쿠폰이라는 게 기간을 정해두고 하는 반짝 효과, 그 다음에 네. 다른 소비를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대체하는 대체 효과. 음.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고 그래서 정부도 소비 쿠폰 효과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알겠습니다. 다만 이건 조금 더 추이를 봐야 되는 그렇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 소비 쿠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를 의심할 만한 수치가 분명히 통계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한 번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이제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죠. 이런 가운데 전반적으로 이 장바구니 물가가요. 크게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자,
망둥어가 뛰니까 꼴뚜기가 뛰는 꼴이라면서 규제를 해야 한다. 규제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들보다 1.5배가 높다고 하는 거 이거 이해할 수가 없고 그중에 특히 식료품, 생활용품 이 가격만 유난히 또 높아요. 그거 이상하죠. 고삐를 놔주면 막 담합하고 독점하고 횡포 부리고 폭리 취하고 원래 그런 거잖아요. 전망둥이 뛰면 꼴뚜기 뛰듯이. 그건 다른 이유가 있는 거죠. 시장 원리가 아니에요. 자, 대통령은 특히 식료품 물가 상승의 문제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에 추석 대목을 기대해야 할 이 떡집. 추석엔 떡이 또 필수죠. 이 떡집 업주들이 지금 울상이라고 합니다. 떡의 원재료가 쌀인데 이 쌀값이 폭등해서 쌀집 주인들이 지금 끙끙 앓고 있다고 합니다. 마트에서 쌀값을 보면 요즘 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찹쌀은 60% 이상 지난해보다 올랐고 네. 일반 쌀도 30% 정도 올랐습니다. 자, 일단 쌀값 왜 이렇게 오른 거예요? 공급 부족이죠. 아하.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쌀이 소비되는 양이 있는데 그걸 이제 정부는 그 정기적으로 예측을 해서 적정량이 시장에 풀리도록 네. 수요 예측 같은 걸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정부의 그 수요 예측이 좀 오류가 있었어요. 작년에 시장 수요를 전체 공급되는 거에서 한 14만여 톤을 적게 예측을 하면서 네. 당시 이제 정부가 쌀값이 폭락할 것을 우려를 해서 시장에서 한 이미 20만 톤 정도의 쌀을 네. 격리 조치를 했거든요. 네. 사실 그때부터 구조적으로 이제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이제 균형이 깨지면서 구조적으로 이제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이제 공급 부족이 결국 쌀값이 올라가는 네. 치솟게 되는 결과를 낳아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또 유통상 아까 이재명 대통령 말씀하셨지만 유통상의 어떤 특수성 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산지 쌀값이 오르면 마트 가격의 쌀값도 오릅니다. 근데 산지 쌀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마트에서 우리가 사 먹는 쌀값이 바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되게 허다한 거죠. 이제 한국 이게 어떻게 보면 농산물 시장 유통 구조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생산 단계에서 그리고 네. 소비 단계에서 가격이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네. 가격 이중성이라든지 가격의 비대칭성 이런 것들이 계속 우리 유통망상에서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걸 이재명 대통령도 지적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최근 쌀값만 놓고 본다면 이런 사실 의혹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 유통망에서 일본사라도 있었지만 쌀값이 많이 오르니까 이걸 출하를 일부러 좀 늦게 네. 했다라는 거예요. 오른 가격으로 출하를 해서 더 큰 폭리를 취하려는 그런 일부 업자들이 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쌀값의 폭등을 더 부추기는 결과로 낳게 되는 거죠. 네. 자, 이 정부가 좀 나서서 이 쌀값 안정에 좀 적극적으로 조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